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6개 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300억 원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2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공동주택 260여 세대 등 주거, 사무공간 300호가 공급됩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6개 종합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명 내외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약 70%, 중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80%까지 찼습니다. 정부는 병상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없는 26개 종합병원은 5% 이상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22개 상급 종합병원은 중환자 병상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병상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위중증 환자가 2배 이상 늘면서 병상 확보가 불가피해진 상황.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대책 위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 방역 체계를 바꾸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중증 중심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예방 접종률이 제고되고 유행 사항이 안정화됐을 때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52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신규 확진자는 23명, 양천구는 22명입니다. 서초구 종교시설과 관련해 3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동작구 시장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48명이 됐습니다. 전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42.8%, 접종 완료율은 17.4%입니다. 현재 18세에서 49세 연령대의 백신 접종 10부제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광복절 연휴 이동과 여행, 모임 등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300억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지난 2월 주민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됐는데요. 사업 내용은 2개 이상의 자치구의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총 54건 358억 원입니다. 시민 투표 참여 방법은 시민 참여 예산 누리집, 서울시 전자투표 홈페이지와 21개 구청에 설치돼 있는 현장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총 5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면 되며 투표는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 학생과 마을 활동가 등을 연결하는 교육 후견인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후견인은 지역사회가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적인 안정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양천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동단위 교육 안전망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후견인은 퇴임 교원이나 학부모, 마을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견인이 되면 학생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결하며 진행 과정을 점검합니다. 은평구는 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내 길이 안전한 은평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주제는 교통 안전에 필요한 기존 시설 개선 또는 새로운 안전시설 제안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제안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늘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40에서 14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입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인데 지금은 1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라는 숫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이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을 즈음해 각종 행사들이 열리며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수요 시위가 열리고 또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라든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만행, 그 과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거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4분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평균 92세. 여기 할머님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야 할 요구는 당연히 해야겠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공동주택 26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신사동 주상복합 건립 등 4건에 대한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사동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5층 건물로 공동주택 262세대와 오피스텔 50실 등 주거 사무공간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여당 대선 주자의 주택 공급 정책 발표 이후 양천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대통령과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 서울공항의 일부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이 부지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양천구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알람 시간을 안 맞춰놔도 정확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게 비행기 이륙하는 소음이 저희 동네가 지금 85회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공항이 이쪽으로 온다. 저희가 6시부터 23시까지 듣고 있는 비행기 소리를 그러면 24시간을 다 듣고 살아야 돼요. 진짜 이 비행기 지나가는 길에 사는 주민들은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면 항공기 소음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도권의 서부권이 확 바뀌게 된다는 점이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 문제 있죠. 대기오염 문제 있죠. 고도 제한 문제 있죠. 교통 문제 있죠.
다 막혀 있는 민원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꼭 옮겨야 된다. 선거를 앞두고 선명해진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 주민들은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약 석 달 전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해군 여중사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가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 간부들이 동료 목숨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서 군대 내 성추행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